네, 오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이젠 물가보다 실적입니다. 자, 주말 사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은 하루 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낮췄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을 하면서 3개월 연속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상태를 이어갔고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3,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확정이 되면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추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자,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전년 대비 2.9%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가 드디어 2%대에 진입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데이터가 발표되자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15bp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장전에 하락세를 보이던 선물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하면서 S&P 500 지수가 장중 한때 4,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거기까지였는데요. 자,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4%까지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또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에 대한 생산 중단 등이 홍해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구체화되면서 주가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자, 은행들은 작년 지역은행 파산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한 특별보험료와 또 리보금리 폐지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EPS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가이던스 또한 소비자 금융이나 예금 감소, 금리 하락 등의 이유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델타항공 또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9% 가까이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로 기분 좋게 시작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부진한 가이던스로 상승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 영향으로 혼조세로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축소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그룹주, 포스코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이 양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롭게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라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폭격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물류 관련 섹터에서 동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방이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또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흥하해운이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KCTC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와 같은 물류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송홀딩스 보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인 대성에너지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신년 첫 경영 행보로 주목받았던 통신장비 관련주들 금일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라이트론을 대장으로 라이트론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그 뒤를 따라서 에이스테크, 와이어블, KMW와 같은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앞두고 유심 관련주이자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LG 헬로비전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 휴머노이드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입니다. 현대 HT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좀 달리는 모습이죠. 자, AI 섹터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클라우드웍스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STO 관련주에서는 IT센,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네오셈,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앤드림이 지금 음봉을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 이슈가 부각된 HME 스퀘어의 투자사로 부각이 된 L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 지표의 완연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안하게 시작하고 있는 실적 시즌 영향으로 증시는 여전히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듯이 현재 증시는 너무 많은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고요. 연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FOMC에서 급격히 태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북조시키면서 역대 가장 무능한 연준 의장으로 기록되었던 아서번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경제를 박살내버렸던 폴 볼커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또 이번 실적 시즌이 과연 현재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도 물류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처럼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는 지수와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현재 시장의 잡음들에 대해서는 내일 13시부터 진행되는 2024년 증시 전망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승 동력이 부족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줄 만한 전략 세우러 떠나보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내일 1시부터는 또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달달한 공략 섹터는 AI 관련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에 등극하면서 오늘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삼성 언팩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넘어섰고요. 또 장 마감 후에 다시 애플이 1위 자리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시청 1위 기업이 바뀐다는 것은 트렌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위협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AI가 되겠죠. 향후 IT 기업들 중에서도 AI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다소 어수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오픈 AI의 챗GPT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대장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GPT 스토어 관련 이슈로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주목을 받았었고요. 현재 대장격인 종목들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AI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견조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세를 급등했었던 AI 관련주, 재매수 포인트가 온 종목이 있을까요? 네, BI 매트릭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면서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자체 개발한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 G매트릭스 MX를 출시를 했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BI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신규 상장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BI 매트릭스도 동반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도 부각이 된 상태에서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만큼 이 최근의 고점입니다. 고점 17,000에서 18,000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면 충분히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부터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관련주로 BI 매트릭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새내기주의 그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웍스 볼 텐데, 자, 이 종목은 목표가를 이미 달성하고도 꾸준히 우상향 그리면서 든든하게 추가적인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시세를 분출할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GPT 스토어 계약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증권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모델 데이터 업체이고요. 또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출시를 하게 된다라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목표가 4만 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동종목은 아직도 상방의 추세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만 원까지도 상승 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 해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장주로 자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큰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로봇 관련주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CS2024 관련으로 해서도 또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뉴로메카 37,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충분히 시세 상승을 이어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상으로 이 5만 원 이로 안착을 한다라면 더 가파른 상승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종목은 밀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지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인 만큼 관심 가지고 계속 포트 안에 넣어놓고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까지 5만 원 안착 여부 체크를 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제 잠시 아까 전에 말씀도 주셨지만 어제 온라인 강연회가 있을 것으로 또 전해 들었습니다. 자, 내일 어떤 내용들 담아주실까요? 네, 최근에 그 섹터의 순환매나 종목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달달하게
또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온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특급 정보들 달달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